끝나고 나서 주민의사가 이제 아마 네. 총선을 통해서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확인될 거라고 보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내가스연구소 소장이라고 하며 30여 년 동안 인간 몸속에 장내가스와 그 실체와 비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의사도 아니고 특별히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25살 때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 이후로 척추 전반이 비틀어지고 어깨가 비틀어지고 목이 틀어지고 소화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런 악영향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장내가스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트림과 방귀가 원활해지는 것이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 대중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설명들은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트림하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따라서 실행해 보면은 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10명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한다고 해도 바로 체험할 수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은 4명이나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외에 오늘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 이외에 여러가지 다른 설명들을 잘 들으셔야만 그 트림하는 방법을 또 배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신체 구조가 각 개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트림하는 것도 매우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양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트림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림을 하기 위해서는 목구멍에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펌프에 가서 마중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듯이 목구멍에 물 대신에 마중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목구멍에서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공기방울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부류라고 하고 또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기방울이 터지는 것을 확인해 봐서 이렇게 공기방울이 터지는 게 가능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가슴 부위를 이렇게 퉁퉁퉁퉁 두들기면서 크크크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가슴 부위가 넓은데 아무데나 다 두들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두들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슴을 트림 연습을 하기 전에 가슴을 이렇게 잘 두들겨 보면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전체를 두들겨 이렇게 살살 두들겨 힘을 빼고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이 울리도록, 가슴 속이 울리도록 이렇게 퉁퉁, 약간 동통이 있는 부위, 통증이 있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부위를 두들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트림이 요즘엔 잘 안 이렇게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안 나오는데, 일부러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좀 술을 좀, 막걸리를 좀 많이 마셨습니다. 가스가 많이 생기도록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트림은 이렇게 두들겨서 트림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공기방울이 터진다고 해서 다 트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천차만별이고 그 양태와 모습은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소리도 다르고 이 트림이 가스가 나오는 양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봐서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부위를 두들겨서 트림이 잘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 두었다가 그 잘 되는 부위를 자꾸 두들기면서 트림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트림을 두들길 때 탁탁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한참 뭐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뭐 재채기 나오고 하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반응들만 있고 잘 나오지 않다가 조금 있다가 또 구르륵 하고 트림이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아들을 트림 시킬 적에 주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살살살살 두들겨 주는데, 자기가 자기 등을 두들길 수 없으니까 가슴 쪽을 두들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명치선상입니다. 명치와 명치선상의 이 갈비뼈 부위까지, 그 갈비뼈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괄호선상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속이 나쁜 사람들은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 여기가 아플 수도, 명치 부위가 아플 수도 있고, 명치 부위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부위가 통증이 많이 있느냐가 따라서 다른데, 통증이 많이 있는 곳이, 많이 느끼는 곳에 가스가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통통 두들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스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스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스를 머금고 참고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명치 부위를 힘을 빼고 웬만큼 퉁퉁 쳐서는 통통이 없는 것입니다. 통증이. 그러나 위가 나쁘고 위염이 있고 위궤양, 위축성 위염, 장상비 화상,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병명이고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게 위장장애, 위암이나 기능성 위장장애나 이런 그 선천성, 그 신경성, 또 유전성으로 이렇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명치 부위와 갈비뼈 선상, 가로 선상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 통증의 실체가 가스의 압력인 것입니다. 그 부위들을 이렇게 통통통통 두들겨보면은, 저는 이제 좀 깊이 해도 좀 없어서 요즘에는 여기 조금 있는데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것들, 좀 깊이 있는 것, 조금 겉에 있는 것들은 톡톡톡톡 잘 튀어나오는데, 조금 깊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힘들게 나오고, 더 깊이 있는 것, 또 저 밑에 있는 것,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아주 힘들게 그 방법들을
잘 설명을 듣고 익혀서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이고 밥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뚝딱 낫는 생각만 하고 그런 기대들만 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병이 뭐 뚝딱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뭐 뚝딱뚝딱 잘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트림은 천차만별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은 트림이 잘 안 나오는 이렇게 해서 안 나올 적에는 이 악관절을 이렇게 아작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빨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이 악관절 근육이 이 목 근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작하고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목구멍이 더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역겨운 느낌이 들면은 그게 트림이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올라오려고 역겹다고 해서 그걸 참고 중단하면은 트림이 안 올라오면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갑갑하고 답답하고 뭐 오심이 생기기도 하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트림이 올라오는 징조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있다가 트림이 크게 잘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바로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두들기고 크크크 해가지고 크게 빼면 되는 겁니다. 트림은 인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고 방법입니다. 방귀는 장내가스가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트림은 장내가스가 목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장내가스가 항문을 통해서 나가면 배출되면 방귀이고 장내가스가 목구멍을 통해서 배출되면 트림인 것입니다. 똑같은 장내가스입니다. 물론 성분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는 소음인 체질들이 많은데 소음인 체질들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화력이 나쁘다는 것은 전북 상복부나 그 12지장 밑에 배꼽 위쪽으로 창자에 가스가 많이 찬다는 뜻입니다. 태음인이나 이렇게 그 체질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은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트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윗배에 가스가 별로 안 찹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귀를 많이 뀌고 살아서 트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트림 하면은 뭐 잘못된 줄 압니다. 트림을 자주 하는 것이 뭐 병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많은 의사, 한의사나 전문가들이 그래서 잦은 트림을 하면은 그게 뭐 위염일 수 있고 위암일 수 있고 뭐 위추성 위염일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고 뭐 장상비 화생이고 위궤양일 수 있고 뭐 간질환일 수도 있고 췌장염일 수 많은 병명만 됩니다. 병명 이전에 가스가 차서 그런 겁니다. 가스가 많이 차고 그것을 제때 배출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스가 부패돼서 그 부패된 가스가 장막을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악화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서 질환들이 발생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공이 잘 튀면은
바람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들어가 있어서 잘 튀는 것이지 축구공이라서 잘 튀는 것이 아닙니다. 농구공이 잘 튄다면 농구공에 바람이 잘 들어가 있고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잘 튀는 것이죠. 조그만 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공이라서 잘 튀는 것이 아니고 농구공이라서 잘 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공이라서 뭐 잘 튀는 것이 아니죠. 공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쭈그러진 공은 잘 튈 수가 없습니다.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야구공이나 뭐 소프트볼이나 테니스볼이나 이런 공들은 병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공을 잘 튀게 하는 실질적인 공기압으로 압력을 가해서 튀게 만드는 것은 공기가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지 말고 약간 뒤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뒷목이 뻐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못하죠.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고개가 많이 넘어가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직된 근육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면은 뭐 요 정도면은 여기서 걸리면 요 정도 걸리는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두들기면과 동시에 이 목도 이렇게 끄떡끄떡 움직이게 해주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옆으로 해도 좋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뻐근뻐근하고 이 목을 좀 자극을 하고 싶으면 목만을 열심히 이렇게 어깨하고 같이 어깨하고 으쓱으쓱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트림을 하고 또 여기 올라가는다 그러면 이렇게 또 두들기면서 트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고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어떻게 벌려야만 트림이 잘 나오는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어디를 어떻게 두들기는 것이 트림이 잘 나오는지 또 이 박자를 크크크 하는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트림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반복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면은 트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림을 잘하게 되면은 아주 어느 날 시간을 잡아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엄청난 이 복압이 바로 푹푹 꺼지고 복부 편만감이나 답답함이나 아프고 쓰리고 뭐 거북했던 배가 대번 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림법, 트림하는 방법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아기 트림만 나옵니다. 유아 트림만 나옵니다. 유아 트림만 중요한 것입니까? 트림을 시키고 부모들이 하도 침미 들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이제 몇 개월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냥 그만해도 되겠지 하고 이제 내깔려 둡니다. 그럼 아이들이 혼자서 뭐 보행기를 타고 뭐 움직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트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면서 또 우유 먹고 밥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 트림을 스스로 하게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아이들은 소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크고 성장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징 울고 밥도 못 먹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이런 아이들은 가스가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들을 이렇게 통통통통 두들겨주고 잘 달래서 또 어깨도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하고 목도 이렇게 해서 트림만 시켜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약으로 처리합니다. 화학 처리로. 그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트림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잦은 트림이 어떻고 무슨 트림을 많이 하면은 뭐 무슨 질환일 수 있고 무슨 병일 수도 있고 무슨 병일 수도 있고 만 겁주는 이야기들만 인터넷과 유튜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병은 나중 일이고, 병은 가스가 차서 그 가스가 안 나와서 그 압박과 그 염증으로 인해서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고, 실질적인 진짜 즉각적인 원흉은 가스인 것입니다. 가스만 잘 트림으로 배출해내면은 방귀도 잘 나오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주 소화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똑같습니다. 트림만 잘하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소화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화력에 문제가 없으면은 다른 병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질환이 소화력의 부재, 소화력 결핍, 소화력 저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이 나는 것도 소화력이 나빠서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피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재채기가 나는 것도 장내 가스가 압박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딸꾹질은 완전히 가스가 이렇게 쿵쿵쿵쿵 이렇게 속에서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꾹질이 뭔지, 재채기가 뭔지, 네? 코막힘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세상 인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재채기나 딸꾹질이나 뭐 코막힘이나 이런 기본적인 복부 팽만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질환의 시작이고 모든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인데 불구하고 그게 뭔지는 모르고 난 병명만 되고 화학 처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성경상에 나오는 우리의 옛 조상들이 창세기 이후에 조상들이 뭐 900년을 살고 뭐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씩 살았다고 합니다.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사람도 우리 아시아 이런 동부 아시아권의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에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뭘 잘 먹어서가 아니고 먹는 거 적당히 먹고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트림 참지 말고 방귀 참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학 공부를 하다가 25살 때 디스크 수술을 한 이후로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공부를 그만두고 평생 목회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트림과 방귀야말로 신께서 창조의 원리, 창조적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을 향한 특별하신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배려입니다. 장수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자연의 원리인 소통의 원리의 근본 원인, 그 근본 원리, 소통의 원리, 자연의 근본 원리가 바로 트림과 방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행성은 모든 뭐 혹성이나 뭐 하여간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가스 덩어리였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가스에서 온 것입니다. 흙에서 왔지만 가스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가스가 돼서 날아가는 것이고 기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감기라는 말도 거기서 유래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연관된 말인데, 사람이 죽어서 아무리 석회로 꽁꽁꽁꽁꽁 가둬놔도
결국은 100년, 200년이 되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뼈는 어느 정도 남아있더라도 또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면 다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거는 결국은 공기가 돼서 가스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노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화된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도 나이 먹어서 가스가 많이 차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겁을 내고 덜컥덜컥 겁이 나서 병원에 가서 화학처리 화학약품을 조제받아서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화되는 순서,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가스가 잘 안 차다가 이제 늙어서 노화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트림만 하면 되는데, 트림이 무슨 큰 병인 줄 알고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치즈 냄새로 인하여 입냄새가 고약한 서양 사람들이 트림을 금기시하고 트림을 멀리하고 트림을 몰상식한 것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거기서 유래된 것이 트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외국물 먹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보고 와서 야, 트림은 하는 게 아니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려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트림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트림을 못해서 꺽꺽꺽꺽거리고 잦은 트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트림을 하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트림을 하면 시원한 것이고 속이 편안해지고 속이 따뜻해지고 단단했던 속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던 몸이 트림만 잘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막 뛰어갈 수 있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잦은 트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은 이게 트림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쳐 올라오는데, 구토할 것 같이 막 쳐 올라오는데 의식적으로 이 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참는 연습이 하도 많이 되고 쇠뇌되고 완전히 이게 막혀버려 가지고 목구멍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게 잦은 트림으로 고통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트림을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과 유튜브에 수많은 동영상들을 보시는 여러분들, 트림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문가들도 트림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공기가 공기를 삼켜서 껌을 씹다가 공기가 들어가서 음식물과 함께 공기가 들어갔다가 위장에 있다가 그게 멈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역류해서 터 올라오는 것이 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기가, 아주 미량의 공기가 들어갈 수는 있고 빵을 통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껌을 씹거나 공기를 삼키는 습관으로 인해서 공기를 삼켜서 여기다가 15cm 밑에다가 공기를 삼켜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기를 삼키려고 목구멍을 벌리는 순간 가스는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스가 내려가는 가스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가스겠지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원체 인간의 몸속에는 가스가 많이 차 있어서 목구멍을 살짝만 벌려도 가스가 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여기서 삼켜가지고 여기까지 무슨 압력으로 무슨 컴프레셔가 있습니까? 안 들어. 그리고 이게 전부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삼켜서 집어넣어서 들어갑니까?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인체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공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구멍을 벌리는 순간 손가락을 조금만 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토할 때 이렇게 조금만 벌려도 다 토하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공기가 올라오면서 식물도 올라오고 밥물도 올라오고 술도 올라오고 밥찌꺼기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화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트림인데 트림의 연장선상에서 트림과 함께 식물이 위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위산이 뭐 식도를 오염시켜서 염증을 유발해서 식도염이 생겨서 그게 식도암도 되고 이런 역류성 그 식도염이라고 병명을 붙였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냥 트림이 올라오면서 밥물도 올라오고 술도 올라오고 거기에 위산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위산만 무슨 발이 달렸거나 손이 달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쳐 올라오는 동력은 가스인 것입니다. 역류케 하는 원인, 역류케 하는 원동력이 가스인 것입니다. 트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과 실체와 비밀이라는 글을 제가 오래전부터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체 쇠뇌되어 있어서 안 믿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물은 없습니다. 동력이 있어야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은 내려가기만 합니다. 위산은 위산 식물은 물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쳐 올라올 수 뭐 관략근이 느슨해서 쳐 올라온다? 그러면 관략근을 벌리면 다 쳐 올라옵니까? 우유팩을 열면 우유가 다 쳐 올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려놓고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분명한 것은 거짓입니다. 트림을 금기시하고 트림을 몰상식하게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탁상공론인 것입니다. 철학적, 형이상학적 허구인 관념인 것입니다. 그만하고 어떻든 트림을 열심히 하시고 그저 컨디션이 나쁘면 트림하시고 속이 좀 나쁘면 트림하시고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트림하시고 이렇게 눌러봐서 여기가 아픈데 그러면 거기 누르면서 트림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 20번 하는 거죠. 가스가 자꾸 나오면 자꾸 해보는 겁니다. 안 나올 때까지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구도 잘 나오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정말 모든 병이 다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열을 내면서까지 큰 소리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용기를 내서 이번에 이 동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 제 이 트림하는 거를 뭐 보여줄 필요까지 있겠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50%입니다. 그 나머지 50%는 어떤 사람은 몇 가지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서너 너댓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한 5-6가지를 더 첨가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구토증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게끔 해야 됩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참는 겁니다. 평생 참아왔기 때문에 이건 쇠뇌된 것보다 더 습관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올라오려 그러면 그냥 참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올라오려 그러면 그냥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크크크 하면서 토하시는 겁니다. 토하는 것도 그게 가스의 압력, 가스의 동력, 가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구토증에 대해서 구토가 무엇인지 의사들이 모릅니다. 전문가 구토증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뭐 주기성 구토증, 뭐 구토를 하면 머리에 뇌에 무슨 질환이 있고 어디에 무슨 큰 질환이 있고 뭐 구토 증세가 있으면은 뭐가 엄청나게 큰 나쁜 질환이 일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저럴 수가 있다. 1차적으로는 가스입니다. 그냥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술을 먹다가 가스로 인해서 가스 때문에 막혀가지고 가스가 더 안 내려가니까 쳐 올라와서 술이 올라오고 토하는 거 손가락까지 넣어서 토하는데 그러면 토하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죠. 올라오는 건 다 토해내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순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많은 소리를,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트림을 못하는 분들은 전 국민의 50%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블로그에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사람은 아기 트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트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그저 가만히 있어도 잘 올라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거를 참고 안 올라와가지고 또 어떻게 뭐 트림을 못하게 되고 참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축적되고 그게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트림을 못하게 돼 있어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질병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트림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건, 동영상을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건 자기 자신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 그럼 잦은 트림이 뭐 문제면 잦은 방귀는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방귀를 많이 뀌고 삽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서 트림을 갖고 잦은 트림이 문제고, 트림을 자주 하면 무슨 병이고 무슨 병일 수 있다, 무슨 병일 수 있다 맨 겁만 줍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선전이고 광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 다음에는 뭐 말 안 해도 뻔한 것이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건강에 대해서도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의 원리와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책임지시고, 본인이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을 쟁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